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고등학생 미사키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물론 열광적입니다. 매일 친구들과 학교에서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고 K-팝, BTS 같은 아이돌 소식도 공유하며 대학교에 가면 한국으로 꼭 놀러 가보고 싶다는 소망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하코네는 일본에서도 시골이라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멋지고 근사한 도시를 보면 항상 동경하고 꼭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부러운 건 가족 휴가로 한국으로 놀러가는 친구들입니다. 같은 반 친구 레이코는 유일하게 한국을 다녀온 친구인데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하도 듣다 보니 사실 질투도 내심 생겼습니다. 레이코의 엄마가 이명웅이라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 팬이라 한국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엄마가 이명웅 콘서트를 보는 사이에 자기는 쇼핑을 하고 거리를 걸었는데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만의 멋과 느낌이 살아있는 관광지와 예쁜 카페들도 가고 유명한 한강에 가서 치킨도 먹어보았다며 정말 하루 종일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하더라고요. 친구의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 흥분됐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참 씁쓸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선 꿈도 못 꿀 일이거든요. 이유가 경제 사정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 아빠는 한국 방송에도 출연했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출연했던 게 문제입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입을 모아 욕을 하고 일본 내에서도 좋지 않게 보고 싫어하는 혐한 우익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아빠는 저와 어머니께는 세상들도 없는 자상한 사람이고 제가 사랑받으며 부족한 것 없이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류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아버지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류에 푹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월드스타 BTS 때문이에요. 완벽한 퍼포먼스와 가창력 그리고 외모도 너무 멋지고 잘생겨서 최고의 가수라 생각해요. BTS를 계기로 한국의 다른 아이돌 스타들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의 아이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외모와 무엇보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는 미친 듯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요즘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드라마는 I Love You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내용은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면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여주인공은 인간을 불신하고 연애와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도와준 배달원과 눈이 딱 마주쳐서 배달원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생긴 배달원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일본말을 쓰는 사람이었지만 한국 사람이라서 속마음이 들려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놀라운 점이 바로 한국말의 해석을 자막으로도 안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공처럼 말은 들려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시청자들은 이 한국어를 알아듣기 위해 한국어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드라마가 방영하고 난 다음 날이 되면 다들 한국어는 뭐였냐면서 이야기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 드라마를 저와 엄마는 함께 즐겨보곤 했고 엄마도 드라마 팬이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시험 성적을 거둔다면 겨울방학 때 저를 한국에 데려가 주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아빠는 빼고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저는 한국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요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꼭 가보고 싶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했고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겨울방학이 되자 엄마와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아빠는 어떻게 설득했냐고요? 말도 마세요. 저와 한국에 다녀오겠다는 엄마 말에 아빠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피해의식이 넘쳐나고 모든 역사적 사실이 부풀려 조작되고 거짓된 나라이기에 그런 위험하고 파렴치한 한국으로 보낼 수 없고 만일 한국에 갔다가 엄마와 제가 일본인인 것을 알아채고 테러하면 어떻게 하냐며 절대 허락 못한다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은 무조건 나쁜 곳이며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반대를 하셨기에 그런 아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빠의 매번 참으셨던 엄마도 엄청 화를 내셨고 이혼당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엄마의 말에 아빠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셨어요. 그 대신 걱정되니까 메신저로 한국에서 무엇을 먹고 어디로 이동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공유해달라는 아빠의 부탁이 이어졌어요. 일본에서 한국까지는 가까웠기 때문에 2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출발한 하네다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공항이라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곳도 엄청나게 많아서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지만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짐을 찾아서 출입국장을 나가자 인천공항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데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공항을 보면서 감탄하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스마트폰의 앱을 켜고선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지도를 보면서 걸어갔는데 지하철이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놀라웠고 편하더라고요. 여행 유튜버가 알려준 대로 역으로 가서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일부 지역은 아직도 동전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요금통에 동전을 넣어야 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도 많아요. 일본 구식 방식 중 웃긴 건 요금통과 잔돈 교환기가 붙어 있어. 딴 생각을 하다가 잔돈 교환기에 넣을 돈을 요금통에 넣게 되면 다시 돈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교통카드 한 장이면 거스름 돈을 받을 필요도 없고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스크린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대중교통이라니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도 스크린도어가 있는 역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전면이 유리로 멋지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다 있지도 않아서 가끔 추락사고가 나기도 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도 있어요.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세련된 모습과 깨끗한 한국의 지하철역을 보니까 일본의 지하철역이 너무 낡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도착했다는 안내 음성이 들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좌석 간격도 적당하고 손잡이도 잘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하철 내부가 말도 안 되게 청결했고 난방이 잘 되어서 정말 따뜻했고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까지 따뜻해서 놀랍더라고요. 지하철 좌석까지 난방이 되는 지하철은 처음 타보거든요.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야 했는데 한국은 다른 선의 지하철을 타는 것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일본은 노선마다 회사도 달라서 노선이 이어지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역 밖으로 나가서 돈을 또 내고 들어가 다른 노선으로 가야 하기도 해요. 심지어 도쿄 지하철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환승을 하려다가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환승역을 놓치는 건 늘상 있는 일이죠. 부끄럽지만 일본인인 저도 도쿄에 갔다가 길을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면에 한국 지하철은 깔끔하고 큰 역사 안에 환승 등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지하철 역무원분들에게 안내를 부탁하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이런 친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인의 이런 친절과 배려심은 일본이 꼭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로 엄마와 저는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아빠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엄마와 저는 경복궁 구경을 하면서 한복도 입고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한국의 전통과 멋을 경험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다양한 음식도 먹어보았는데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맛은 없는 일본의 음식들과는 달리 깊은 맛이 나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본에도 한국 식당이 많이 있지만 아빠 때문에 한 번도 한국 식당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맛을 느끼고 깨닫게 된 기분이었죠. 음식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정과 인심이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는 중에 유난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서 보니 김을 파는 곳이었어요. 일본에도 김이 있긴 있는데 한국 김과는 맛이 완전 다릅니다. 일본 김은 좀 두껍고 간장 맛이 나는데 한국 김은 얇고 바삭해서 맛이 완전 달라요.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김 굽는 모습을 사진 찍으니 아주머니께서 이리 와보라 손짓을 하셨어요.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이제 막 구운 김을 먹기 좋게 잘라 입에 넣어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먹여주셔서 엄마와 저는 돈을 내야 하나 싶어 지갑을 꺼내니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한국에 왔으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가라며 일본인들이 한국 김 좋아한다니까 맛보고 가라고 그냥 준 것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사 문제 피해자는 한국인이고 그렇다면 일본인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과 반대로 한국에서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가라시며 따뜻한 말을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랑 저는 맛있어 보이는 분식집에 갔어요. 그리고 튀김과 순대를 주문했습니다. 떡볶이까지 먹어보고 싶었지만 분명 양이 너무 많아 남길 것 같아서 주문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식집 아주머님께서는 튀김에 떡볶이 국물을 살짝 부어주시면서 한번 먹어는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어묵 국물도 따로 주시고 단무지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떡볶이 국물과 어묵 국물은 얼마를 내야 하지? 떡볶이 국물에 떡이 몇 개 들어 있었는데 그럼 이건 반값인가? 단무지는 얼마지? 메뉴판에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것들은 따로 주문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이건 그냥 주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놀랄 일이냐고요? 일본이었다면 아마 어묵 국물도 주문해야 먹을 수 있고 단무지도 따로 주문해야 했을 거예요. 일본은 동네의 흔한 규동집에서도 작은 종지에 들어있는 단무지 절임 그리고 김치까지 다 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해서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한국에 비하면 야박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한국은 단무지를 다 먹었더니 리필도 해주시더라고요. 어묵 국물도 더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정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다들 일본보다 부자인 걸까요? 한국에서는 아빠 말처럼 일본인이라고 막대하고 차별한다거나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 따뜻하고 친절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환상적인 한국 여행기를 모두 빠짐없이 아빠에게 보냈는데 아빠는 도통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욕을 먹거나 테러를 당하는 것 아니냐고 난리치던 아빠는 어디 가고 왜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날 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빠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한국 김과 화장품 그리고 예쁜 옷들과 BTS 굿즈까지 한가득 선물을 준비했는데 돌아가면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걸 보면 아빠가 한국에서 쓰레기를 사왔냐며 힘들게 번 돈을 헤프게 썼다고 하실 것만 같아 걱정도 되고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자 아빠가 거실에서 저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첫 마디는 재미있었니였어요. 그러곤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에 엄마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빠 때문에 괴롭고 부끄러운 적 많았지라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순간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빠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제가 보내준 한국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나라니까 그저 좋게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싶으셨대요. 그러나 점차 사진과 조작이 불가능한 동영상들을 보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친절하고 정이 넘치는지 의구심도 들고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일본인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항상 사용하는 일본 내 웹사이트가 아니라 해외 웹사이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실과 마주한 아빠는 크게 충격받았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어릴 적부터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일본의 공교육 환경에서 잘못된 사실을 주입받고 자랐고 어른이 되어선 편향된 뉴스와 기사에 빠졌기에 실제와 전혀 다른 현실에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내 조국에서 일방적으로 주입했던 사실과 정반대의 현실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우익으로 활동해왔던 세월이 부끄럽다는 생각과 함께 또 그런 아빠를 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생소하고 이 상황이 너무 낯설었지만 아빠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이 무척이나 기쁘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한국어 공부를 제대로 시작합니다. 아빠와도 함께 역사 공부도 하고 한국에 대해 깊게 알아보고 나중엔 함께 한국 여행을 하기로 했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면 제가 그리던 한국 유학도 가능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설레고 가슴 벅찬 목표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